네, 권지웅의 알걸리즘 2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당대표는 누가 뽑나요? 그리고 당대표는 과연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준석 현상이라고 불리는 당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대표는 누가 뽑나요? 입니다. 당대표는 누가 뽑냐면 당원들이 뽑아요. 그러면 당원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데 당원은 당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당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당원들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권리당원, 진성당원, 책임당원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당비를 매달 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마다 좀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그리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진성당원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그렇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일반 당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굳이 이렇게 일반이라고 붙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원 가입은 했는데 당비를 안 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냈던 적이 없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튼 당대표는 누가 뽑는다? 당에 가입한 사람이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되게 여러 가지 룰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있어요.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반영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정리해 드리면, 그러니까 당의 상황에 따라서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뽑는 게 기본이지만 어떤 때는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받아서 뽑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얼마만큼 반영할까가 그때그때 다른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를 뽑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를 10% 정도 반영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0%를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정의당은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 의견을 받진 않았고 당원들의 의견 100%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당대표 이야기가 나오면 원내대표랑 좀 헷갈린다. 그리고 늘 최고위원이랑 뭔가 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궁금해 하실 만할 것 같아서 좀 정리해 왔는데,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이제 당을 이끌어갈 최고 위원들을 말하는데요. 당대표는 한 명을 뽑지만 최고위원은 당에 따라서 5명, 7명 이렇게 이제 명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역시나 당대표와 똑같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순위가 결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당에서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에 반해 원내대표는 뭐냐면요, 원내라고 하는 개념이 국회 안에 있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국회의원이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사람을 원내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위원은 당 전체 투표를 통해서 뽑히는 되게 권한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뽑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러면 이게 누가 더 힘이 세?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더 센 건가? 아니면 원내대표가 더 센 건가? 이런 건데, 당내 서열을 좀 정리해 드리면 1번이 당대표. 그러니까 당원 전체에게 물어서 딱 한 명으로 뽑힌 그 사람이 가장 서열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당에서는 원내대표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는 작지만 그 사람 한 명 한 명 자체가 누군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어서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만약에 당대표가 뭘 하다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누가 이 당을 이끌까요? 원내대표가 그것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러면 당대표가 당원을 통해서 뽑혀지는 것도 알겠고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는 것도 알겠는데 당대표 되면 정확히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궁금함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주요 보직들이 있거든요. 사무총장, 그리고 뭐 정책위원장, 그리고 대변인, 뭐 이런 되게 주요 당직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건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당을 어떻게 이끌지는 사실은 거기에 구성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혼자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한이 아주 막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어떤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당대표 되면 법인카드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실 의향이 있냐라고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여쭤봤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당대표는 그 법인카드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는 재정 전체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2020년도에 정당 보조금이 교부된 것을 제가 보니까 전체로 정당 교부금으로 907억 원이 교부되었어요. 그 중에서 민주당이 327억, 국민의힘이 361억, 그리고 민생당이 117억 등이 교부되었거든요.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리고 그것 플러스해서 당비로 받았던 돈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인사권과 경제권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가 뽑고 그리고 이제 연결돼 있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과의 관계 그리고 되면 뭐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대표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논의가 만들어지는 그 논의의 운동장에서 조금 모아지는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논의의 운동장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당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고 그 제1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논의의 운동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결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당원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튼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는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30대가 처음으로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그 사람이 대표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데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정말로 사회가 좋아질 거냐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우선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다는 것 자체는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당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았던 그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이전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8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겪었던 무언가가 당에 아주 중요한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정치를 할지 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 사실은 그가 이제까지 지향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는 이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